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가족 한의원인 아이 한의원 김우현 원장입니다. 아이 중에는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금방 서늘해지고 안색이 허옇게 되며 기운이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자는 아이의 베개에 땀이 매일같이 흥건하기도 합니다. 손발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수족다한증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탈수나 탈진, 일사병도 아닌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들은 원래 어른보다 땀이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무심결에 넘겨도 되는 것일까요? 땀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땀과는 달리 병적으로 분류되는 땀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아이의 성장 발육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의 이런 땀은 몸의 이상 신호입니다 라는 주제에 관한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땀이 많습니다. 땀은 주로 체온이 상승했을 때 체온을 내리거나 우리 몸에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른은 하루에 0.5 내지 1.5리터의 땀이 배출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조건 하에서는 아이가 어른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립니다.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구조적으로 어른보다 땀샘의 밀도가 높고 표면적당 땀 배출량이 많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기초체온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한편 아이들은 활동량 자체가 많아서 체온이 쉽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려는 경향성이 어른보다 더 강합니다. 소아와 청소년은 모두 성장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한데요. 이 대사작용에 의해서도 땀 배출량이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다가 땀을 흘리는 것을 자주 보실 겁니다. 이는 렘 수면 중에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생리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렘 수면기는 얕은 수면의 단계로서 꿈을 많이 꾸고 뇌파와 뇌 기능이 깨어있을 때와 같이 활발해서 비렘 수면기에 비해 땀이 많아집니다. 땀 중에는 병적인 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더위나 폭염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깥에서 놀려고 하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과도한 땀 배출로 더위를 먹거나 탈진 내지 일사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올해처럼 폭염이 일찍 시작되는 여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땀 배출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옷차림, 활동량 등이 거의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개인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등산을 같이 하면 유독 땀을 많이 흘려 수시로 수분 보충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늦은 시간에 등산을 하면서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중에는 어떤 병적인 땀이 있을까요? 첫째, 자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리고 나면 10분 내지 20분 이내로 몸에 척척한 기운이 있고 몸이 서늘해집니다. 평소에도 얼굴이 하얀 편인데 더 창백해 보입니다. 기운이 처지거나 어지럽다는 말을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자꾸 누우려고 합니다. 탈수까지는 아니지만 마치 전해질 균형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일종의 유사 탈수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자한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땀한, 자신도 모르게 땀이 나거나 지나치게 많이 흘리는 땀을 말합니다. 자한의 원인은 땀구멍의 조절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땀구멍은 체온 조절이 필요할 때 더 열려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광이나 항문의 관략근이 약한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자한증이 있는 아이는 기력이 약해서 쉽게 지쳐하고 자외선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이런 증상을 자주 보일 때에는 충분한 휴식과 고온 환경에서의 바깥놀이 자제를 권유합니다. 한두 시간을 놀고 나면 이온 음료를 충분히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증상에는 땀구멍을 조절하고 과도한 땀 배출을 막기 위해 위기역량을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좋은 한약은 옥병 분상과 보중 익히탕입니다. 더위에 약한 아이라면 생맥산을 추가해 줍니다. 둘째, 도한입니다.
어린아이는 정상적으로도 밤중에 땀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다가 한두 시간 이내에 베개를 흠뻑 적실 만큼 땀이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땀을 도환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도환이란 도둑도 땀한, 도둑이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땀은 주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트륨, 염소, 칼륨 등의 무기질과 단백질, 그리고 암모니아, 젖산, 요소 등의 노폐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염 부족으로 분류하는데요. 밤중에 아이가 정상적인 땀보다 도안이 많아지는 원인은 주로 약해진 면역력과 스트레스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만성 비염이 있는 아이가 흔히 생기는 이상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안입니다. 또 스트레스에 민감한 성향의 아이가 수면 중에 자율신경이 자극되면 숙면을 하지 못하고 땀도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 렘 수면기가 더 길어지는 것처럼 자주 깨거나 야경증이 있으면서 수면 중에 땀이 증가합니다. 잦은 감기, 기관지염,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도안증이 있는 아이라면 호흡기 면역이 개선되면 도안도 줄어듭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는 아이라면 숙면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호흡기 면역의 개선을 위한 육미지황탕, 보폐양혈탕 등을 처방하고 수면장애에 관해서는 감맥대조탕, 온담탕 등으로 치료합니다. 셋째, 수족다한증입니다. 수족다한증은 유독 손발에 땀이 많은 증상입니다. 이렇게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은 증상으로는 신체의 좌측 또는 우측의 한쪽에서만 땀이 많은 편한, 심장 부위에만 땀이 많은 심한, 겨드랑이에 하면 땀이 많은 액한 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수족다한증입니다. 수족다한증은 특히 교감신경의 항진과 관련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긴장 또는 흥분에 의해 관련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증가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다가도 불안 내지는 긴장도가 높아지는 순간에 급속도로 손발에서 땀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지를 받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손바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흐릅니다. 어른들이 병원 의사 앞에 오면 혈압이 평소보다 올라가듯이 의사나 선생님 앞에 서면 손발에 땀이 확 증가합니다. 체질적인 요인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체열이 많은 아이는 손발에 땀이 많아질 때 후끈후끈할 정도로 손이나 발이 뜨겁습니다. 반대로 기력이 약한 아이라면 손발이나 몸이 차가워지면서 손발에 땀이 흥건합니다. 돌이 안 된 아기 중에도 드물지만 수족다한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기가 무슨 긴장하느냐고 얘기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갓난아기도 모든 감정을 느끼며 긴장도가 높은 아기 중에는 손발에 땀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수족다한증이 있다면 체열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먼저 긴장도가 높은 아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한증 자체가 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므로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이 요구됩니다. 공부, 스트레스처럼 확실히 환경적인 요인에 갑자기 손발에 땀이 많아졌다면 적응을 위해 한 템포 늦춰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족다한증으로 손발이 자주 축축해지면 표피가 잘 벗겨지면서 피부 건조증, 주구습진, 아토피, 함포진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족다한증은 과도한 신경 증상에 의한 땀 분비를 억제하는 개지가 용골머리탕, 시오가 용골머리탕, 가미소요산 등으로 치료합니다. 체열이 많을 때에는 석고, 생주향 등을 추가하며 손발바닥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이면 환기와 산수유를 꼭 가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는 어른보다 평소보다 땀 배출량이 많은 편입니다. 아이가 활력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아픈 데가 별로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는 체온 조절이 미숙해서 여름철 폭염에는 더위를 먹거나 일사병, 열사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폭염 경보가 있는 날에는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가지 이상 신호인 자한, 도한, 수족다한증이 있다면 가까운 소아한의원 내지는 한의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한의원 김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